진실은 폭로로 드러나지 않는다. 준비된 침묵이 무너질 때 모습을 드러낸다. 회사에 감사팀이 들어온 날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웃음은 사라졌고 농담은 멈췄다. 복도에서는 눈을 마주치는 대신 고개를 돌렸다. 정태석은 여전히 침착했다.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히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투명하게 협조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투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의 시선은 민준에게 머물렀다. 민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감사회의에서 자료가 하나씩 검토되었다. 투자 제안서 일정 변경 승인 메일 책임자 서명. 감사팀 직원은 차분히 질문했다. 이 변경은 누가 요청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태석이 입을 열려는 순간 민준이 말했다. 제가 받은 요청 메일이 있습니다. 화면에 메일이 띄워졌다. 날짜, 발신자, 수신자 모두 명확했다. 정태석의 이름이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게 굳었다. 정태석은 웃음을 지우고 말했다. 그건 참고용이었을 겁니다. 감사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판단은 기록으로 보겠습니다. 그 말은 판정이었다. 그날 이후 회사 내부의 흐름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민준을 조용한 실무자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기록을 남긴 사람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집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말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요즘 민준이 회사 얘기 들리더라. 서연은 멍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 그래요? 잘 넘기고 있다던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서연은 느꼈다. 시댁이 더 이상 민준을 약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민준은 늦게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표정은 묘하게 가벼웠다. 정태석 오늘 불려갔어. 서연은 놀란 척 눈을 깜빡였다. 왜요? 책임 문제.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 덧붙였다. 내가 다 말했어. 숨기지 않고.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끝이네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시작 같아. 며칠 뒤 정태석은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식적인 공지는 없었다. 다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조용한 퇴장이라는 것을.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되는 듯 보였고 민준은 더 이상 회의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그 변화는 집에서도 느껴졌다. 민준은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판단해야 할 사람처럼 보았다. 너 이상해. 어느 날 민준이 말했다. 뭐가요? 너 항상 한 박자 늦는데 중요한 말은 항상 맞아. 서연은 웃었다. 운이 좋았나 봐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날 밤 민준은 다시 물었다. 너 진짜 누구야? 서연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다만 바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시어머니 앞에서 일부러 바보 연기를 하지 않았다. 컵을 정확히 놓았고 질문에 또렷하게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미묘하게 인상을 찌푸렸다. 오늘은 말이 빠르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내 정신이 좀 맑아서요. 그 짧은 순간 시어머니는 느꼈다. 며느리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을 불렀다. 이제 말할게요. 민준은 조용히 앉았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난 일부러 바보처럼 살았어요. 민준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똑똑하다는 이유로 모든 걸 빼앗겼거든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무거웠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가면을 벗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위험해져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같이 가자. 그 말로 충분했다. 진실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도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다음 선택이 이 결혼과 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일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일이다. 서연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민준의 말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속이지도 않았다. 서연은 여전히 느린 말투를 유지했지만 시선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느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요즘 너 말이 빨라진 것 같아. 서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런가요? 그 한 박자의 멈춤은 예전보다 짧았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연을 바라봤다.
의심은 확신으로 가기 전 항상 관찰을 동반한다. 그날 시댁에 손님이 왔다. 회사 쪽 사람이라는 소개였다. 민준의 상사였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서연을 불렀다. 차 좀 내와라. 서연은 찻잔을 들고 나왔다.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물도 넘치지 않았다. 상사의 시선이 잠깐 멈췄다. 아주 차분하시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연습했어요. 그 대답은 틀리지 않았지만 위험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민준을 따로 불렀다. 너 며느리 이상하지 않니?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뭐가요? 처음이랑 달라. 민준은 웃으며 넘기려 했다. 사람은 변하죠.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경고였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서연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눈치채고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둘 중 하나예요. 뭔데? 계속 숨기거나 아니면 한 번에 바꾸거나. 민준은 숨을 삼켰다. 위험하지 않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위험해요. 다음날 회사에서 민준은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핵심 부서 이동.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커지는 자리였다. 민준은 그 제안을 들으며 서연을 떠올렸다. 보호 뒤에 숨을 수 없는 위치. 집에 돌아와 민준은 말했다. 나 자리 옮기래. 서연은 멍한 얼굴로 물었다. 좋은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책임도 커. 서연은 그제야 진짜 표정을 드러냈다. 아주 잠깐. 그럼 나도 선택해야겠네요. 뭘? 계속 바보로 살지 아니면 민준 씨 옆에 설지. 그날 밤 서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않았다. 가면을 벗는 순간을 계산했다. 누가 적이 될지, 누가 떠날지, 누가 남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수. 민준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다음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다르게 옷을 골랐다. 너무 단정하지도 너무 허술하지도 않은 중간. 눈에 띄지 않지만 무시하기도 어려운 선택.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오늘은 멀쩡하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멀쩡해도 되는 날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준에게 말했다. 가면은 완전히 벗지 않을 거예요. 민준은 물었다. 그럼 필요한 만큼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 하나로 서연은 결론을 내렸다.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숨지도 않는다. 가면은 벗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다. 불을 끄며 서연은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바보 아내가 아니라 조용한 동반자로.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이 집과 이 회사 모두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선택은 늘 조용히 다가온다. 폭풍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는 아주 작은 결심 하나에서 시작된다. 민준이 핵심 부서로 이동한 첫날 회사의 공기는 다시 달라졌다. 이번엔 긴장보다 기대에 가까웠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판단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회의실에서 의견이 갈렸고 모두가 민준의 말을 기다렸다. 민준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기록대로 갑시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이전에 그였다면 하지 못했을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서연은 평소처럼 느린 걸음으로 다가왔다. 어땠어요? 민준은 웃었다. 무섭더라. 그래도 잘했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에. 그 말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물을 건네며 앉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서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는 민준을 보며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따라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연을 바라보다 말했다. 너 처음이랑 많이 다르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사람은 배우면서 사니까요. 바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 말은 확인이었다. 서연은 도망치지 않았다. 바보인 적도 있었어요. 언제? 살아남기 위해서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민준은 숨을 멈췄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입니다. 그 대답은 계산된 진실이었다. 시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민준 흔들리게 하지 마라. 서연은 즉시 대답했다. 그럴 생각 없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 민준은 물었다.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선택이에요. 며칠 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민준은 최종 책임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말했다. 이제 실수하면 끝이야.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럼 실수 안 하면 돼요. 민주는 웃었다. 간단하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정글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가면을 완전히 쓰지 않았다. 바보 같은 말투도 일부러 틀리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느꼈다. 이 사람은 이제 숨지 않겠구나. 동시에 깨달았다. 이제 자기도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선택은 끝났다. 도망치지 않기로 함께 가기로. 누군가 앞에 서고 누군가는 뒤에서 버티는 관계가 아니라 나란히 서는 관계로. 그날 밤 두 사람은 알았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는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선택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그 대가는 곧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엔딩은 결론이 아니라 확인이다.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지켰는지에 대한 마지막 점검.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회사에서는 민준의 이름이 처음으로 공로자 명단에 올랐다. 더 이상 뒤에 숨은 실무자가 아니라 책임을 감당한 사람으로 불렸다. 민준은 그 이름을 보며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다는 조용해졌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문을 열자마자 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멍한 표정도 느린 말투도 없었다. 평범했다. 그래서 더 낯설었다. 끝났어요. 민준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수고했어요. 그 말에는 계산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서연을 시험하지 않았다. 필요 이상으로 말을 걸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 거리는 묵인이었다. 인정의 다른 이름이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말했다.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 산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과 서연은 예전보다 말이 줄었다. 대신 선택이 같아졌다. 작은 결정부터 큰 판단까지 서로를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완전히 가면을 벗지 않았다. 필요할 때는 여전히 느리게 말했고 실수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전략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바보로 보지 않았다. 대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어느 밤 민준이 물었다. 후회 안 해.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조금은요. 왜? 너무 오래 숨었거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나랑 같이 나왔잖아.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부터 숨겨져 있던 것이었다. 이 결혼은 계약도 동정도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책임을 요구한다. 두 사람은 이제 안다. 진짜 위험은 바보로 사는 게 아니라 진실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라는 걸. 서연은 더 이상 첫날 밤의 비밀로 정의되지 않았다. 민준 역시 보호받던 남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증인이 되었다. 그게 이 이야기의 끝이다. 바보 아내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남자는 천재 아내와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끝내 소리치지 않아도 드러났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이야기는 바보 아내와 결혼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첫날 밤 이후 서서히 깨닫게 되는 진실을 그립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내. 늘 느리고 실수만 하던 여자. 하지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가면을 쓸 것인가? 벗을 것인가?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함께 갈 수 있는가? 조용히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 자신의 선택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모두 읽고 있습니다.